상위 1% 전문가들의 핵심 투자 병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 병법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핵심 투자 병법 그리고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가 드라마틱한 반등세를 보인 이후에 오늘 국내 증시도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면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연준의 긴축 속도가 느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부분에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1.04% 상승한 2,676선, 코스닥은 2% 이상 오르면서 866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지수 모두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살짝 둔화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00개 이상의 종목들이 반등 흐름 역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풍력과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주 쪽으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의 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간밤 나스닥이 급반등하면서 국내 기술주, 성장주들도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동반 강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자사주 소각 소식 발표하면서 오늘장 3%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 흐름 좋은 로봇주 그리고 PCB 관련주들의 상승 탄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행히 시장이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오늘 좀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요즘에 워낙 장중에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또 변동성이 큰 만큼 오늘장 상승폭 끝까지 유지해 줄 수 있을지 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흐름과 종목들 분석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상담 신청 받아서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방송 끝난 이후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들 전해 가실 수 있는데요.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늘은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1% 투자 병법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진승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오전장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코스피가 지난달에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오늘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여전히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위에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마음을 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아침에 갭상승하는 거 보고는 다들 기분 좋게 또 마음 한시름 놓으면서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제 장마감하고 나서는 굉장히 또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저도 최근에 한 3일 정도 잠을 많이 못 자서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러시아 지수가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눈 닦고 다시 봤는데 그래도 지수가 그렇게 반토막이 나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오늘도 금요일장인데 우리 지수 또 급락을 하겠구나. 전저점을 깨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로 시작을 했을 텐데요. 하지만 밤사이에 저 미증시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반등을 그냥 반등도 아니고 급반등을 굉장히 강하게 특히 나스닥은 3% 이상 오르면서 마감을 했죠. 바이든 대통령의 이 연설 한마디에 증시가 급반등을 한 건데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절대로 시장에 너무 예견을 해서 앞서서 힘들어 하시거나 걱정을 하시거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들뜰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 지금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속적으로 보수적인 관점 유지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 지수 갭상승하면서 초반까지는 양호한 흐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윗꼬리를 달면서 어느 정도 시가 부근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수급 동향 보시면 여전히 외국인 코스닥 쪽 매수와 이 선물 쪽의 매수 흐름은 유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 외국인의 수급 동향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면서 시장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우크라이나 이슈가 지속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지만 그 뒤에 잔존해 있는 이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역시나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장 좀 보수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는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시장을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보수적인 시선을 유지하면서 그때그때 대응 전략을 잘 세워보시는 게 최선일 것 같고요. 또 외국인은 현재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 기조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 환율과 또 외국인의 수급 동향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더 자세한 분석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QR코드 나가고 있을 텐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QR코드 또는 문자 2가지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지난 공략주 수익률 리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신 공략주들 대부분 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들이 많았는데요. 역시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팜스토리인데요. 자, 팜스토리 먼저 리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네. 2차 목표가까지 터치를 한 상태이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시장은 좀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제가 실제로 공략주로 드렸을 때가 2월 7일 월요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 당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이슈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는 좀 더 앞서서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해지용으로 이런 종목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좀 지수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오히려 어제까지는 불안 심리가 최고조에 이르게 되면서 3,000원대를 넘기면서 최고치가 한 3,195원까지 고가를 찍고 내려왔는데 지금은 조금씩 이제 매도를 하시면서 시장에는 항상 한 발 앞서 갑시다. 팜스토리 이제는 좀 매도 전략 취하시면서 수익 충분히 나셨으니까 좀 챙기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앞점 고점과 맞물려 있는 1차적인 저항대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더 가더라도 그리고 솔직히 팜스토리는 올라가는데 제가 공략주로 드렸지만서도 저도 마음이 좋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종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라는 거니까 지금은 또 시장이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네. 어느 정도 또 시원하게 수익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네. 종목 알루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갭상승을 또 크게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241선을 1차적인 목표가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분을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반매도 정도는 좀 일부 수익 실현은 하셨기를 바라겠고요. 하지만 알루코 이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어서 앞으로 인플레 관련한 이슈에서도 한 번씩 더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물량 같은 경우는 241선 돌파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한번 돌파를 하면서 여전히 이 부근에서 시가 부근에서 살짝 내려온 상태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근만 지켜주면 이후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 지켜주는지 확인하시고 자 그렇게 된다면 240선 돌파까지 노려봐야겠죠. 돌파 이후에는 5,000원대까지도 2차 목표가 상향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 불안합니다. 반매도는 꼭 하시고 수익 줄 때 네. 챙기고 잔량으로만 지켜보겠습니다. 네, 일단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면서 40%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매도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알루코인데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일부 매도 전략 제시해 주셨고 나머지 비중은 한 241선 돌파 여부 확인해 보자라는 전략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또 오늘장 핫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는 또 반등을 하고 있지만 종목들에는 이 우크라이나 리스크 영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시장에서 계속 좀 탐색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오늘 또 부각된 섹터가 또 친환경 에너지주입니다. 풍력, 태양광, 또 원전 관련주들 다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자, 어떤 섹터를 좀 집중해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풍력주 안 볼 수가 또 없겠죠. 네. 아무래도 전쟁 리스크 관련해서도 그전에는 풍력주가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들어서야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풍력, 태양광 이런 대체 에너지 관련해서 이 우크라이나 이슈의 반사 흐름을 드디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특히 오늘 풍력주가 조금 더 강하게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게 어제 밤 사이에 또 세계 최대 이 풍력 터빈 제조업체죠. 베스타스가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에 있는 풍력 관련주에도 또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풍력 관련주들은 사실 또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고생을 네. 엄청나게 오래 하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못해도 20%에서 한 40% 이상까지도 낙폭을 키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굉장히 힘든 구간을 보냈지만 일단 오늘 최근 조금씩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러시아는 천연가스 세계 1위 수출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또 무기화하게 된다면 지난해 말에 있었던 에너지 대란 다시 한번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에 EU 역시도 대응을 세우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위한 대책으로 이제 풍력 발전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다시 관심을 가지겠다 이런 언급이 최근에 있기도 하면서 기대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인 관련주라고 하면 뭐 CS 윈드, 유니슨, 동국 SNC 지금도 급등 보이고 있고요. CS 윈드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 시장에서도 특히 하부 구조물 사업 쪽으로도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 보이면서 오늘장 상승세 보이고 있고 CS 윈드를 보면 또 베어링을 안 볼 수 있겠죠. 네. 안 볼 수 없겠죠. 네.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보시면 상한가를 갈랑말랑 또 혹시 보유하신 분이 계시다면 굉장히 애를 태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풍력 관련해서는 며칠만 조금만 더 두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CS 베어링 차트 보시면 최근 1년 들어서는 지금껏 없었던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20%대 이상의 상한가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길게 봤을 때는 이전에 이 풍력주들이 대세 상승을 보였을 때 흐름을 보시면 그때 수급에는 아직은 좀 못 미치는 이제 살금살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리고 차트 흐름을 보시더라도 지속적으로 CS 베어링은 이 61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올라오면 윗꼬리 달고 올라오면 윗꼬리 달고 하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딱 60선 부근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을 보시고 이 CS 베어링이 60선을 돌파를 해주는지에 따라서 좀 풍력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다르게 나올 것 같고요. 더불어서 유니슨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기는 한데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또 750kW의 기어리스형 또 이 발전 시스템을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동국 SNC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관련주들 함께 러시아발 반사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풍력 관련주들, 이 친환경 에너지들 전반적으로 또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 대선 전후로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 이후로는 좀 이슈가 부각이 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또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됐고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다시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을지 좀 연속성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처음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성급하게 좀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다음 주 흐름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다음 주에도 좀 수급이 들어오고 움직임이 있게 되면 이때 좀 신규 접근하는 전략도 좀 유효할까요, 전문가님? 네, 긴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일단 다음 주부터는 한번 확인하시고 신규 관점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풍력 관련주들 이제 오늘 흐름 그리고 다음 주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 풍력 관련주 중심으로 오전장 시황 점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저희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상담 신청 지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 221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오진승 전문가님 방송 챙겨보는 찐팬입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고 또 앵커님과 캠이 너무 좋아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응원 문자와 함께 프롬바이오이고요. 매수가 13,000원에 비중 10%, 종목 교체해야 할지 추가 매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작년 8월 달에 9월 달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이후로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네요. 어제 신저가를 경신했고 오늘 8,09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매수가랑 좀 차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교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네, 또 방송을 항상 챙겨보시는 네. 시청자분이니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봐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 항상 제 방송을 챙겨보셨다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도 살짝은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프롬바이오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매번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접근을 신중하게 하자. 어디로 튈지 모르고 아직까지 주가가 안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이리 튀어도 저리 튀어도 그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종종 꽤 자주 드렸습니다. 일단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략을 하셨다라고 하신다면 상장하고 곧바로 하신 거는 당연히 아니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1월 6일이네요. 이때 탈모약 관련해가지고 또 이슈가 들어오면서 한번 장대 양봉을 상한가 도달하고 윗골이 살짝 달린 이런 모습으로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구간에서 이제는 프롬바이오가 60선을 돌파를 했으니까 좀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슈도 들어왔네? 하고 접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공략을 하신 거라면 신규 상장주는 저는 일단 짧게 항상 좀 단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도 만약에 큰 상승을 또 이슈가 들어왔기 때문에 노리고 들어갔다라고 하시더라도 60선을 다시 이탈을 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여주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현재는 그래도 13,000원 매수가에 비중이 10%시니까 저는 추가 매수는 권장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시장 자체도 좀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이슈가 들어와 줘야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이슈든지 일단 러시아발 우려 때문에 많이 묻힌 감도 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와 함께 아직은 이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도 추가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좀 관망을 하시되 지금 계속해서 전저점을 깨면서 신저가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안정화가 먼저 필요하고요. 주가 안정화된다면 1차적으로는 60선 터치, 볼린저 밴드 부근까지 한 번은 더 올라올 가능성은 있거든요. 10,000원 부근에서는 9,900원에서 10,000원 부근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 좀 비중 줄이시고 프롬바이오는 공략을 하시더라도 주가가 안정되고 어느 정도 쌍바닥 정도는 한 번 더 만들어줘야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는 안정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0,000원 부근에서는 좀 매도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아야겠죠. 여기서 추가 이탈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7,500원 라인대는 지켜주는지 시장이 급락할 경우가 아니라면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데 만약에 얘가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7,500원까지 깬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조금씩 단기 반등 이용해서 비중 줄여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이고 또 바닥을 좀 확인하기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좀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10,000원 부근까지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 비중 축소 의견 드렸고 또 7,500원 지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882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탑스 매수가 32,909원에 비중 15%입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인탑스 IT 부품주인데요. 올해 실적 좋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12월부터 2월 초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번 달 초에 고가 42,000원을 기록하고 나서 이번 달 들어서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재가 31,7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매수가랑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신 것 같은데 좀 더 보유하면 반등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인탑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 전망이 또 좋게 나오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지
하지만 시장 하락에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빠지고 시장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안 그래도 신고가를 향해 가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이 흔들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도 다행히 항상 하락하는 종목도 영원히 하락하진 않고요. 단기 기술적 반등은 늘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락 추세에서도 나오고 하물며 인탑스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로 꺾이거나 뭐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전에 작년 하반기였죠. 작년 7월 달부터 해서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갔는데 차트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고점을 한번 찍고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고점을 낮추면서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12월 달부터였죠. 11월 초부터 조금씩 수급이 뭉치기 시작하더니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주는 데는 추세 전환에는 성공을 했고요. 다만 1월 달에는 좀 낙폭을 키웠죠. 하지만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61선, 노란색 선을 터치한 이후에 이 자리는 지켜주고 있는 모습, 반등이 불가능하지 않은 자리다라는 거겠죠. 15% 비중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중을 키우시거나 지금은 사실 시장을 고려를 해서 웬만한 종목들은 비중 추가는 좀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탑스도 마찬가지고요. 매수가가 32,900원이신데 그 구간까지는 다행히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한 번 더 반등 가능해 보이고요. 장기적으로 보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나는 짧게 대응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은 한 33,000원에서 34,000원 이 정도 구간으로 보겠습니다. 익절 관점으로 보시고 인탑스를 좀 길게 시장이 흔들려도 버텨서 가지고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 기업 내용 보시면 어쨌든 요 인탑스 같은 경우도 실적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세 이어나가고 있고 뭐 기업이 그렇게 부실한 기업도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부채 비율이 30%의 유보율 굉장히 탄탄합니다. 5,000%, 6,000% 가까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길게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목표가 자체를 4만 원대 부근까지, 정고점 부근까지 높여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인탑스는 단기 목표가는 한 33,000원에서 34,000원 정도 제시해드렸고요. 장기 목표가로는 한 4만 원 이상까지 전고점 부근까지 노려보자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802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Y 평단가가 3,300원에 비중 20%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SY는 음압병실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또 확진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집에서 치료를 하시기 때문에 좀 음압병실 관련주들은 모멘텀이 거의 좀 사라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수익 중이십니다. 이분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수익 중이시니까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관련한 음압병실 관련주들은 조금씩 수익 실현하시면서 비중 줄이시고 차라리 이제 그 다음을 지금 시장 흔들림에 있을 그 다음 시장을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Y 같은 경우는 일단 시총이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에요. 지금 전일 기준으로 1,600억 정도 시총 기업인데 그 말은 좀 가볍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확진자 수는 증가를 하고 있고 뭐 오늘은 소폭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거의 뭐 요즘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헷갈리는데 뭐 15명이면 16만 명, 17만 명인가요? 네,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추세가 꺾였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확진자 추이를 봤을 때는. 하지만 확진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정점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관련주들은 기대감을 선반영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정점을 찍기 전에 조금씩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꺾일 수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총 가볍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번씩 급반등하는 구간들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구간 활용해서 매도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한 번씩 급등을 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올라갈 때마다 이 장기 이평선들의 저항을 받으면서 윗꼬리 달고 있죠. 이 말은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 터치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차피 수익 중이시니까 좀 미련 없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60선이 한 3,600원, 3,700원 이 부근에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는 짧게 좀 수익 실현하시고 만약에 얘가 그 장기 이평선 터치를 못하고 추세가 깨진다. 요 20선까지 깨버린다. 3,350원 구간을 깨게 되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추세가 하방으로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하시면서 본전 부근에서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가와 익절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070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 맥주 매수가 3,170원에 비중 100%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주류 관련주들 뭐 가격 인상이나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최근에 많이 움직이고 있는 섹터이고요. 오늘도 제주 맥주 강세입니다. 현재 7% 넘게 상승하면서 3,025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비중이 100%입니다. 다시 한번 좀 상승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네, 종목을 보고는 제가 걱정을 안 했는데 네, 비중이 정말 헉했습니다. 네. 100%는 종목 상담을 하면서도 제가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보통 많아도 90%이 정도셨는데 네. 일단 제주 맥주 비롯해서 주류 관련주는 제가 우리 방송 중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뭐 리오프닝 관련 기대감도 있고요. 리오프닝 되면 당연히 우리 먼저 약속 많이 잡을 거고 식당에서 자연스럽게 술 소비도 늘어날 거고 그 와중에 주정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여러 소주사, 그 맥주사에서 가격을 올릴 거다, 인상할 거다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맥주 같은 경우도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신규 상장주는. 자, 다행스럽게도 제주 맥주 같은 경우는 상장 이래로 거의 한 6개월간인가요? 6개월간 장기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최근에 수급이 조금씩 뭉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맥주 그리고 소주에 대한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게 되면서 추세 자체를 조금씩 바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120선까지도 차트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선까지도 저번에 상한가에 도달을 하면서 강하게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 보시면 지수가 흔들리고 주가가 움직이고 또 주류 관련주의 모멘텀이 뭐 그 당일에 주목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120선은 어느 정도 지켜주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주맥주 같은 경우는 이 120선 2,700원 라인대만 지켜준다면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매수가 3,170원이시죠. 좀 올라왔을 때 비중은 줄이시지 그러셨어요. 다시 네. 한 번 더 올라온다면 이제 본전 이상으로 한 3,400~500원 구간 온다면 그때는 화끈하게 어차피도 수익 중이시니까 비중을 반 이상, 한 60~70% 이상은 줄이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잔량 같은 경우는 제주 맥주, 어쨌든 신규 상장주가 이제 막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변동성 키우면서 급반등도 나올 수 있다라는 구간이거든요. 물론 지수 상황 보면서, 종목 보면서 말씀을 드리긴 해야겠지만 비중 줄이시고 올라오면 올라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 이후의 목표가는 다시 한 번 더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는 3,400원에서 3,5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거의 대부분 좀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수익 축하드리고 수익 실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550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 매수가 44,900원에 비중 15%. 지금 수익 중인데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JYP 이제 엔터주들이 이제 올해 초부터는 좀 많이 하락하다가 최근엔 다시 한번 리오프닝 기대감 반영되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JYP 오늘은 3% 상승 탄력 보이면서 48,9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도 이제 수익 중이시네요. 최근에 수익 중이신 분들도 굉장히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매도 좀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기분 좋네요. 수익 네. 중이신 분들이 많으셔서. 네. JYP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는 특히 신인 라인업이 좀 두터워질 예정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엔터주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부터 해서 이미 대면으로 월드 투어를 시작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기도 하고요. JYP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상 보더라도 일단은 추세 자체가 그렇게 안 좋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추세는 지금 시장에도 대비해서 1월달, 2월달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모습 유지를 해주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60선, 120선 장기 이평선 마찬가지로 돌파를 해주면서 이 자리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비중 15%시고 어느 정도 이제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신고가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는 종목의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단기적으로 볼 건지 혹은 리오프닝 기대감과 이 엔터주의 성장에 힘입어서 JYP를 좀 길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길게 보는 관점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5만 원대 부근에서는 좀 익절하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JYP를 좀 길게 가져가고 싶어요라고 하시면 그때는 전고점 돌파 가능성 정고점이라고 하면 이제 뭐 그 이전 흐름 말고 약 1년 정도 흐름을 봤을 때 이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다르게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JYP 같은 경우도 이 월봉상 흐름 봤을 때 이전의 쌍고점 부근이죠. 이 월봉상
딴 고점 만들어둔 라인대를 돌파를 하면서 가고 있어서 현재 추세 자체는 그렇게 위험하진 않지만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만 조금 감안을 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특히 제가 또 강의 시간에 엔터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강의도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JYP 같은 경우에도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5만 원 제시해드렸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 돌파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보시는 기간에 따라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JYP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하루하루 급변하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또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기법들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상위 1%의 수익을 내기 위한 오진승 전문가님의 핵심 투자 병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제가 오늘 금요일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에서야 이제 갭상승을 해서 어느 정도 시장 분위기가 살아났다고 하지만 어제자에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도대체 이런 시장에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들께서 상심하지 않고 이 우울한 얘기 계속 해봤자 사실 의미 없고 재미도 없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는 이미 이전에 많이 강조를 드렸었고 지금은 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조금 가볍게 보기 위해서 엔터주 오늘은 살펴볼까 하는데요. 시장 전쟁 불안감은 지금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전히 안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뭔가 종목 매수를 급하게 하신다거나 무리해서 공격적으로 매매를 할 타이밍은 아직은 아니지만 미리 그 이유를 좀 대비한다라는 관점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보시면 이게 제가 어제자에 캡처를 한 차트들인데 물론 장 마감쯤에는 이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더 급등을 하기는 했지만 이전 흐름만 보시더라도 이미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게 아니고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대한 불안감으로 종목들이 이렇게 급상승을 했다라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아침에는 실제로 전쟁이 이제 발발했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런 전쟁 관련주들이 개파락하는 모습들도 물론 지금은 올라오고 있지만 이렇게 변동성 키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 같은 경우는 항상 주식시장은 기대감을 선반영합니다. 이슈가 떴을 때 그제서야 움직이면 늦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장에 한 발 앞서서 앞으로 있을 또 다른 우려는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장이 어차피 영원히 빠질 건 또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빠지게 되면 올라오는 시장도 분명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 또 앞으로 있을 기대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고민하고 분석하고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또 다른 우려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장이 출렁이기 위해서는 모두가 예상하는 이슈가 아니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새로운 이슈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주목은 못 받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에 조금 묻혀졌지만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지속적으로 주목은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있을 기대감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가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바로 리오프닝이겠죠. 거리두기 완화 방침인데 최근에도 방역 당국이 오미크론을 풍토병처럼 관리할 수 있는 초입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점차 확진자 수는 늘어나지만
정점을 찍게 되면 오히려 이 리오프닝에 대한 움직임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금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이른감도 있어요. 지금 당장 리오프닝 줄을 공략을 바로 합시다라기보다는 우리 좀 가볍게, 금요일이니만큼 가볍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리오프닝, 일단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정점을 찍고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가 참 안타깝게도 이런 거는 1위를 안 해도 되는데 확진자 수에 있어서의 이 전 세계 1위를 찍었다라는 기사도 봤는데 미국, 유럽은 이미 정점을 찍고 이제는 엔데믹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증폭하고 있고 아직까지 상황만 봤을 때는 당연히 거리 두기를 완화하거나 하면 조금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하지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은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많죠. 제가 정리해둔 것만 해도 이 정도고요. 여기 있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 지금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는, 저도 원하는 이 여행 관련주들 움직임 나올 수 있겠고 항공주들 뭐 이미 나오고 있죠, 사실. 화장품주, 주류, 엔터주, 기타 해가지고 뭐 노래방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놀이동산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한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엔터주, 금요일이니까 우리 신나게 엔터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빅뱅, B to the A to the 뱅뱅 한때 굉장히 핫했는데 안 본 지 한참 됐어요. 빅뱅이 탑을 제외하고 완전체로 컴백을 한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또 최근에 트레저 같은 경우도 앨범 판매량이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YG 지금 주목받고 있고 최근에 실적 이슈도 있었죠. 실적이 잘 나왔는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제 성향을 또 아신다면 저는 시끌시끌한 종목들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YG 엔터 지금은 이미 주목받았어요. 주목받고 실적 관련해서도 서프라이즈 나왔다라고 하면서 주목받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뭐 지금 바로 공략하자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방금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기도 했는데 JYP 마찬가지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룹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지가 않은 상황이었는데 올해에는 신인 3개 그룹이 다시 데뷔를 할 예정이기도 하고 또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투어를 시작을 하고 공연을 재개를 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른 그룹들 역시도 이제는 올해에는 거의 모든 그룹이 대면 공연을 예정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일단 뭐 굉장히 말은 많아요. 최근에 실적 같은 경우는 연 매출 1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가요계 최초로 1조 클럽에 등극을 하기도 했죠. 굉장히 한마디면 끝나겠죠, 하이브는. BTS. 네, BTS가 굉장한 역할을 하면서 이제 하이브의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이브 역시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엔터주가 엔터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이 아티스트들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뭐 메타버스 쪽으로 가더라도 IP를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성장성이 엔터, 이 가요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SM도 볼게요. SM 같은 경우는 이 Dreams come true. 제가 앵커님께서 이 춤추시는 걸 봤는데 이 방송에서 하려다가 화면을 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이따 앵커님한테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 Dreams come true 이런 여러 그룹들을, 걸그룹들, 뭐 보이그룹들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또 엔터주 중에 하나죠. 특히 메타버스 플랫폼, 더 샌드박스, 이 세계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서 메타버스 쪽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죠. 특히 디어유, 최근에 상장을 하기도 한 디어유 같은 경우도 또 SM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터주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면서 좀 앞으로 길게 봤을 때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길게 봤을 때 어느 정도 그 성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좋겠고요. 실제로 BTS 같은 경우도 4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대면 공연을 이미 예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는 리오프닝 흐름으로 가게 되면서 엔터주 같은 경우도 그동안은 조금 부진했던 이런 대면 공연이라든지 재개가 되면서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특히 콘텐츠 산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올해 10%대의 성장이 전망이 되는 만큼 지금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해서 이 성장세가 끝난다라고 보기보다는 앞으로 이 아티스트들을 보유한 거의 장점을 살려서 이 진출을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IP 활용을 하면서 다양한 산업군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엔터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사실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뭐 지금 당장 이슈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살금살금 수급은 들어오고 있지만 급등을 한다든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리오프닝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당연히 이제 어차피 서서히 될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당장에 수급이 들어오냐 마냐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실제로 리오프닝이 되면 실적적으로 이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오늘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엔터주에 대한 너무나 또 즐겁고 신나는 강의 또 전문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사실 이제 코로나가 본격화되고 나서 엔터주들에 대한 실적에 우려가 좀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온라인 매출만으로도 굉장히 선방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오프라인 공연 기대감까지 더해지면 당연히 매출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굉장히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엔터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또 오늘의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엔터즈일 줄 알았죠? 네. 아닙니다. 아닌가요? 오늘은 네, 엔터즈는 제가 반전인데요.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길게 봤을 때 꾸준히 성장을 한다라는 취지였고요. 네. 오늘은 오늘 시장에서 핫한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로봇주들도 오늘 아침에 굉장히 또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기업이기는 해요. 제가 방송에서 이 적자 종목을 웬만하면 잘 소개를 안 해드리고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로봇 관련주인 만큼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기도 하고 다 저번 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인간형 이족 보행 이 로봇 플랫폼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초정밀 이렇게 초정밀 기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좀 독점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초정밀 지향 마운트를 개발에 성공을 해서 마운트의 사용 범위도 점차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적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화면 통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기업 실적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기는 해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봇이라는 성장성을 얻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지난 4분기에 이 실적에 주목을 해보시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오던 적자폭을 어느 정도 이제는 흑자 전환에 뭐 굉장히 영업이익이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기업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거 굉장히 주목해볼 만합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기업이 이제 막 시작을 해서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은 적자가 나고 있지만 매출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는 거, 기업의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뭐 시장 상황도 고려하고 적자 기업이니만큼 비중을 크게 실지는 않고 좀 가볍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일단 이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기업이었죠. 과거 흐름을 보시면 고점을 낮추면서 120선 저항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이 고점을 낮추다가 어느 순간 수급이 조금씩 뭉치기 시작하면서 이 120선을 재돌파하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는 추세는 이제 어느 정도 신규 상장주였지만 얘도 바닥을 잡고 추세는 돌려줬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겠고요.
본격적으로 120선을 돌파한 이후에는 다시는 이 구간을 잘 깨지 않고 시장이 빠지더라도 120선 라인대는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는 모습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월봉상 보더라도 이 5월선과 10월선이 맞물려 있는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전에 MWC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 MWC 관련주들은 이전 흐름을 보시면 절대로 단기적인 추세에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긴 추세에서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보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기업의 성장과 함께 또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로봇 관련주는 어차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꾸준하게 성장을 할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모습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목표가는 정고점 부근으로 보겠습니다. 27,500원 윗꼬리 빼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구간 27,500원 1차 목표가 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지금 120선을 돌파를 하면서 추세를 돌린 기업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또 명확하게 또 적자 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21,5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이 로봇주들 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MWC 모멘텀도 있고요. 최근에 또 이 대기업들의 행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목표가 27,500원, 손절가는 21,5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까지 확인해 봤고요. 또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황센터 이주민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큰 폭의 반등을 보이면서 우리 증시도 장 초반에 그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시초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탄력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0.95% 강세 속에 2,673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2.29% 상승 탄력은 유지합니다. 86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은 외국인들 어제 대량 매도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세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거래 연속 지금 매도 우위 보여주면서 지금 1,300억 원 가까이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개인들의 움직임들이 크지 않는 가운데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세 늘려놔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대형주 위주로 담아내면서 1,069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에는 코스닥과 코스피 수급이 약간 엇갈립니다. 오늘도 기관은 좀 애매한 포지션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긍정적인 거는 매수세를 늘려가고 있다는 거고요. 오늘 외국인들도 코스닥 100종목 위주로 매수세 늘려가면서 1,800억 원이 넘는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재생에너지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이 되면서 이 화석 연료 에너지의 공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그 개발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풍력 관련주와 태양광 관련주들로 매기세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CS 베어링 벌써 지금 상한가 거의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CS 윈드와 OCI 태양광까지 도 모두 다 지금 상승 탄력 받아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로봇 관련주 오랜만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인력 규모만 살펴봐도요, 1년 사이에 10배 이상의 규모가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지금 고관절을 착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이 이제는 4월에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모멘텀이 있다면 삼성복 시리즈의 양산도 이제는 곧 이어질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섞여 있는 상황인데요. 로보가 22%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로보티즈와 로보스타까지 모두 다 지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각하겠다라고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장 초반에 4.3% 강세 속에 지금 93,9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주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탄력이 강한 만큼 코스피 시총상위 성장주들 흐름 좋은데요. 에코프로비엠이 7%, 제약바이오주 HLB가 6%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위 1% 투자병법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